자, 1번 분들 어서 오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사람이 요즘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현재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인간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은 만약에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상대다. 또는 그냥 별로 안 친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호기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 이야기할 때 즐겁다, 나랑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는 뭘 같이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뭔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인간적인 호감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 생겼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짝사랑의 경우는 적어도 저 사람 되게 궁금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좋아, 설렌다. 이런 마음은 아직은 아니에요. 썸 단계라고 볼게요. 적어도 우리가 데이트한다, 둘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하고 연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을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청신호죠.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가 약간은 자기 마음을 너무 호들갑 떨지 않게 잘 포장을 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방이 생각보다는 더 호감이 있고 궁금해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약간은 무뚝뚝할 수도 있고 젠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조금은 온도를 낮춰서 행동을 한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튀지 않게 좀 잘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선다. 다른 사람도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 대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썸을 타더라도 뭔가 주변에 신경 써야 되는 환경이라던가 또 만짝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특히 뭐 말을 걸고 호기심을 보이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장들을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썸이나 짝사랑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나한테 더 마음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약간 숨기느냐, 다 드러내지 않느냐 한다면 이 사람은 좀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걱정이 있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짝사랑의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미 이 사람이 얽혀있는 다른 존재가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점점 끌리는 마음이 커지는 게 두려워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보조로 맞추려고 이렇게 보여요.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이 사람이 좀 그 속도를 무서워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이 사람한테 막 적극적으로 대하진 않았어요. 나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큰 것 같지가 않으니까 좀 속도를 맞추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음이 끌리는 거를 좀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핵심적으로 보이는 거는 분명히 우리 1번 분들한테 호기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될까봐 이제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귀는 분들도 궁금할까요? 지금 사귀는 분들도 그럼 제외 먼저 해봅시다. 제외. 제외는 명확하게 이런 거예요. 헤어졌지만, 이 상황이 우리가 헤어졌긴 했지만, 너가 궁금해. 너가 뭐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아직도 우린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 너도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 내 착각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왠지 그냥
우리가 헤어졌긴 했지만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헤어진 연인으로서 또는 나와 계속 함께 했던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모호한 정체성에서 이 사람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괜히 오해를 심어주거나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좀 선을 그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그 무의식적으로는 깊게 연결되어 있고 끌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괴리감이 생긴다. 사귀고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그렇지. 우리는 잘 맞는다고 느껴요. 우리는 뭔가 천생연분이다. 이 사람하고는 결혼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이유로 다 뽑아본 카드니까 우리 사귀는 분들한테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속도가 빠르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빠질까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무심하게 대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약간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두 분 사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더 볼까요? 우리 1번 분들은 정말 높은 확률로 관계가 발전은 한다. 근데 짝사랑부터 얘기할게요. 짝사랑이 분들 제가 제3자 가능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성 여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그 전 사람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나랑 관계가 더 짙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섹슈얼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뭐 아니라면은 좋겠죠. 아니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발전될 수 있냐? 관계 정의를 하지 않은 채로 계속 뭔가 더 가깝게 지낼 수가 있어요. 괜히 스킨십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관계 정의는 안 하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짝사랑인 분들은 뭔가 스킨십을 좀 빨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감정이 조금 더 뜨거워지는 건 확실해요. 이거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 다 적용 가능하고요. 분명히 관계의 그 온도는 뜨거워진다. 근데 상대방이 주도권을 잃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겉으로라도 져주는 척을 해야 뭔가 좀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상대방이 두 분 다 강해버리면 상대방이 좀 중간에 놓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배려를 해주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 사람 말을 존중하는 그런 그 티를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두 분은 뭐 썸 타는 분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 분명히 보이고, 사귀는 분들도 지금 관계에서 더 끈끈해진다. 제외에 있는 분들도 재회 가능성 높아요. 재회 가능성 높은데 아까 짝사랑인 분들이랑 비슷하게 일부의 분들은
다시 만나서 그냥 스킨십만 하고 제대로 된 얘기가 없이 끝나거나 근데 계속 이어져는 가는 그런 애매한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그 사람한테 끌리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자기 선택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그런 게 싫다면 조금 더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너무 뛰어들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좀 느낌이 흘러가는 게 두 분이 좀 계속 약간 체면치레를 하다가 자기 감정을 숨기다가 확 터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라도 중심을 좀 잘 잡으시는 게 좋겠다 보여요. 후회하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제외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내가 제외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대로 끝나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입장이 뭔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흐름이 뭔가 되게 어지럽게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뭔가 명확한 게 아니라 몸은 끌리는데 머리로는 계속 밀어내려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래서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끝까지 고수하고 싶은 입장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썸 타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애도 가능한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뭔가 꽁기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 중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지금 흐름이 잘 흘러가니까 그거를 미처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근데 그런 게 계속 쌓일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만 조금 내 성격상 이거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심각하지 않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그냥 티를 내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좀 풀고 넘어가야 된다.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아무리 연인이라도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뭔가 조금씩 선 넘고 하는 게 쌓이다 보면 그게 좀 크게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초장에 바로바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2번 분들 어서오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요즘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번 분들은 어떤 관계든 간에 상대방과 뭔가 계속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단발적으로 뭔가 대화를 할 기회는 있었으나 그게 어떤 이벤트처럼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티키타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좀 끊겼다가 다시 이루어졌다가 약간 뭔가 일정하게 지속된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가 어떤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끌렸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여.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좀 숨기고 있는 속마음입니다. 근데 왜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약간 이 사람이 별 무반응이다 또는 차갑다 너무 공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이 끌림이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가거나 감정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기회가 없었다. 그냥 계속 지켜보기는 하나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관계의 지속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좀 지루해진다 이렇게 보여요. 짝사랑인 분들,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도와주질 않았다. 이 사람이 그렇다고 딱히 나설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현재 썸 타고 있는 분들은 이 관계가 정체되면 문제인데
뭔가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끌리는 건 맞는데 둘 다 어떤 너가 너무 좋아. 너랑 사귀고 싶어 하는 걸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약간 기싸움처럼. 그래서 정체가 된다. 그렇게 보이고 상대방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는데 나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길을 잃은 느낌이거든요. 잠시 쉬어가자. 잠깐 쉬어가자. 어떻게 할지 좀 보자 하고 숨을 고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끌림은 굉장히 큰데 상황이 너무 안 도와주는. 그러니까 두 분이 누구 하나가 뭔가 성격이 확 이끌어주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요. 재회 봅시다. 재회는, 그러니까 재회도 비슷해요. 재회도 아직도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끌림이 있고 특히나 육체적으로 뭔가 잘 맞았다. 그래서 그런 정 같은 게 남았는데 내가 이 재회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재회에 있는 분들도 이 사람 마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이 열어두고 싶어요. 가능성을. 나 완전 열려 있어. 이게 아니라 열어두고 싶어 한다. 약간 이게 좀 달라요. 완전 이제 웰컴 이게 아니라 어, 상황이 도와주면 상황이 우리가 다시 감정에 다시 커지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너랑 정말 끝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너무 원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두 분? 자.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은 관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다시 딱 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근데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뭔가 재회가 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전 재회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재회는 가능하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더 안달나게 하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재회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여지를 주면서 뭔가 확실하게 나는 너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잘 보여주질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이게 약간 그냥 기싸움 같은 거거든요. 기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리지만 않으면 미안해하거나 또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고 주권이 있다. 이 태도만 확실히 유지하면 다시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완전히 이 관계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에 변수를 많이 받는 흐름이라서 그 가는 길이 좀
뭔가 딱 빠르진 않을 수 있어요. 빠르진 않다. 하지만 상대방의 현재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향해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떤 가능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짝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짝사랑인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지금 짝사랑 중이라고 한다면 짝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상대방 여러분들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염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꼬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꼬시고 싶어서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치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만났을 때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좀 보여요. 그래도 두 분이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보여서 우리 짝사랑인 분들 그리고 썸인 분들은 그래도 함께할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있을 수 있다. 이 점. 그거는 이제 만나면서 또 다시 균형을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만남이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더 뭔가 마음을 졸이고 더 설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상대방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싶어 한다. 다만 자기 주도권에 좀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서 약간은 좀 여러분들 애를 태울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 약간 1번 분들 상대방 캐릭터도 약간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기를. 그래도 우리 2번 분들은 같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한번 끝난다고는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공적인 사이였다. 그러면 이 공적인 사이로서 그 애매한 기류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악마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일단 가장 좀 가까워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한 7월 정도로 보이는데 그 아직은 이 현재 관계가 유지되는 게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게 이번 5월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6월쯤에 우리 진짜 안 되나? 우린 이대로 끝인가? 하는 그런 실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7월 달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두 분이 다시 이어질.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 잘 이루어지시기를.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3번 분들 어서오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상대방이 요즘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겉으로 보여지는 마음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컴하려고 노력을 해요. 되게 차분하려고 노력한다. 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마음은 약간 우울할 정도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투명하게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 여러분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관계든 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을 앓고 있는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짝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짝사랑을 상대로 봤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 사람도 짝사랑할 가능성, 아예 다르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누군가한테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아예 그런 무관심한 그런 기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아예 신경도 안 쓰는구나. 이런 경우면은 아무래도 후자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 정말 뭔지 모르겠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짝사랑하고 있다. 너한테 너무 다가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부담이 돼. 내가 너무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너한테도 다가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내 앞가림하기로 바빠. 그리고 뭔가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아. 너가 나를 받아줄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너한테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짝사랑, 썸, 제외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어요. 약간 앓는 마음. 그래서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데 현재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나 어떤 뭐 부양해야 될 사람이라던가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이라던가 자신이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까지 욕심이 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왠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괜히 안 해도 될 걱정까지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까지 지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예도 보여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3번이 날 받아주겠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지금 누굴 만나. 근데 솔직히 나는 상황만 되면 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래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티내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볼게요. 뭐지? 왜 상대방이 약간 이 관계를 외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약간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용기를 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떤 특정한 기회가 생기지 않는 한, 상황이 도와주진 않는 한,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얽히지 않고 혼자 떠나려고 한다. 그냥 내가 누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 몸을 건사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나 혼자 지내도 돼. 자꾸 그 여러분들 향한 감정을 부정한다. 그래 놓고 막 계속 자기 합리화는 하는데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괜히 그 옆에 있는 부재감 때문에 계속 미궁에 빠지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약간 답답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다 해피엔딩으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우선 한 2, 3개월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자기 혼자 이렇게 약간 숨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런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계약이라든지 자신이 뭔가 법적인 뭐 연루가 되어 있다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공적인 그런 업무가 남아 있다. 근데 그게 가장 이 사람한테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취업이든 어떤 종류든 이게 내가 공적으로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 사람한테는 1순위여서 자기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정을 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근데 이게 해결되면 올까라고 봤을 때 그때도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자꾸 용기를 못 내죠?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고 다시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거나 자신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없어도 3번은 잘 지내. 이거를 확인하고 그냥 감정을 접으려고 해요. 근데 계속 좋아는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답답하게 나오죠? 이게 저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실까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다가올까요? 이게 궁금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가올까요? 카드에서는 너가 잘 지내고 있는 거, 너가 뭔가 네 일을 잘 키워나가는 거, 커리어적으로 자기 개발에 관해서든 뭐든 내가 잘난 그런 상황들,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약간 어필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뭔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그냥 정말 잘 지내는지 연락을 하고 또 만약 연락할 상황이 안 된다면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거 보여주세요. 적어도 이 사람이 너무 아까워하고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먼저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조금 끌어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여러분들이 되게 잘났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해볼 상남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너무 탐이 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쟁취를 하세요. 그게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3번 분들도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4번 분들 어서오세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겁니다. 자, 상대방이 딱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이다. 저 사람을 꼬시고 싶다. 유혹하고 싶다.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걸 보고 싶다. 막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적어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요? 있어요. 생각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또 염탐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모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상대방이 마음속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약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이 사람도 현재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는 완전히 어떤 관계를 약속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인 걸 알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들었을 때 무슨 소리지? 약간 뭐지? 하면은 다른 번호를 들어보시거나 다른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대방은
특수한 케이스로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끌려요. 이런 케이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너무 지독한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던 간에 자신이 없고 내 스스로를 다 보여주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기 내면을 다 보여주기. 그래서 약간 꼬시고 플러팅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잘 하는데 진짜 내밀한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나는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이게 뭐지? 기억 없는 말로 그냥 내뱉으니까 대체 나한테 했던 건 뭐지?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4번 분들 상대방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올지언정 이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수록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여요. 나한테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한테 끌리고 있습니다.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더 보고 싶어 해요. 아직도 날 좋아하나? 나한테 마음이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쟤랑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연락 이어가고 싶은데? 약간 이런 이기적인 마음. 근데 재회를 약속을 해주냐? No. 이거는 또 글쎄 친구로는 볼 수 있겠지만 재회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태도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상대방 문제예요. 상대방 문제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워요. 근데 이 사람이 날 그래서 좋아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한다면 네, 끌려요. 끌리고 갖고 싶은 사람이고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자, 그러면 관계 흐름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올지. 진짜 약간 삼각관계에 있는 케이스도 많아 보이네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할수록 욕심이 나서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두 분 사이 지금 소통을 잘 하고 계신다면, 사실상 더 즐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두 분이 서로 잘 맞는다. 행복하다. 근데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 말고도 너무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너무 난다.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고민을 해요. 내가 이제 뭘 포기해야 되지?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제3자가 있다면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기존의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과 아니면 자신이 굴려왔던 기존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는 걸로 마음을 점점 굳혀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휘리릭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왜 우리가 자꾸 꼬이지? 일이 잘 안 되지? 자꾸 타이밍이 안 맞지? 하는 그런 답답함이 딸려올 것이다. 그래서 잠시 헤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잠시 시간을 갖는 분, 또는 이게 재회를 원하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조금 다시 만나볼까? 하는 식으로, 현재 만나고 있으면은 만나지 않는 식으로 시간을 갖는다던가, 안 만나고 계셨더라면 그럼 다시 한번 볼까 하는 그런 어떤 협상을 하게 된다. 조금 뭔가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네,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회피형인 분들, 회피형인 분들은 약간 뭐라 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왜냐면 상대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결정적인 회피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준비가 되면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뭔가 부담을 막 줄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좀 되게 막연하지만 계속 행복한, 재밌는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도피처가 되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갖고 싶다면. 네. 그래서 이 해피형인 이 분들도 나름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사본분들은 이 사람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때가 되면 옵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 이슈가 있다는 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움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도 그렇고 짝사랑 사실 짝사랑이 아니었죠. 딱 봐도 처음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네. 애매한 썸이라고 한다면 네. 썸도 똑같이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도 두 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